최근 출시된 광고 상품부터 마케터와 광고주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핫한 인기 광고 상품까지 한눈에 찾아보고 싶다면 AMPM 디지털 광고 상품 페이지에서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DA 광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광고 퍼포먼스 1팀 한규태. 권소영입니다. 네, 우선은 그 DA 광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기로 했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DA 광고가 일단 어떤 건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맞아요. DA는 일명 저희가 보통 아는 배너 광고를 뜻하는데요. 저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뜨는 배너 광고를 포함해서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때 아니면 언론 기사 볼 때 뜨는 모든 배너 광고를 DA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DA 광고의 일단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DA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광고 노출을 극대화시켜서 유입량에 최적화되어 있는 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매체에 따라서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해서 유용하게 쓰면 좋은 배너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하게 타겟팅 캠페인이 가능해서 캠페인 목표나 KPI 따라서 고관여 잠재 고객 유도가 가능해 다양한 업종에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DA 광고의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우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SA 광고에서는 그 사람들이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직접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DA 광고는 뭐 노출이랑 유입량은 좀 많아지지만 그 제품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들한테도 그게 그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타겟팅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광고비 누수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뭔가 구매 전환이나 구매율에는 네네. 확실하게 영향이 끼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DA 광고에도 여러 매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드릴 매체는 GFA입니다. GFA는 스포츠, 뉴스, 연예, 웹툰 콘텐츠나 네이버 카페, 밴드와 같이 네이버가 소유한 커뮤니티의 배너 형식으로 노출이 가능한 광고입니다. 네네. 네. 약간 GFA는 네이버 유저라면 한 번쯤 꼭 봤을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GFA는 PC 말고 모바일에서만 노출되는 배너 광고로 모바일 화면에서 메인, 서브, 피드 등으로 나뉘어서 노출이 됩니다. 이미지 배너, 슬라이드형, 동영상 등의 유형이 있어서 각자 광고 성격에 맞게 활용 가능한 매체입니다. 네, 우선 그 여러 제품 중에서 뭐 중년층 세대, 뭐 40, 50 세대나 그 세대층이 좀 주로 구매하시는 상품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그런 상품이 아니더라도 네이버 검색 광고를 같이 진행하는 상품이면 그 연령대별로 그 20, 30대가 뭐 몇 개 구매했고 이런 게 찍히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서 특히 3040, 50이 많이 구매한다는 게 전환이 찍히고 하면은 저는 GFA 광고를 그럼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면 보통 그런 경우에는 중년층 세대가 주로 찾는 거니까 이 스포츠 뉴스, 연예, 뭐 스포츠 뉴스 이쪽에 약간 주 컨텐츠인데 중년층 분들이 주로 많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매 의도 타겟팅 또한 가능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조금 설명을 했지만 2030 세대는 블로그에서 조금 타겟팅을 더 집중을 해서 광고를 하고 4060 세대는 뉴스나 카페 그리고 네이버 밴드 등으로 타겟팅이 활용이 가능해서 좋다고 봅니다. 네, 이게 GFA가 상세 타겟팅이 가능한데 그 다른 뭐 메타 광고나 다른 광고들도 좀 이런 타겟팅이 가능하기는 하잖아요. 네. 성별별로 뭐 연령별로. 근데 이 GFA는 좀 그 중에서도 좀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예요. 예를 들면 뭐 성별로 타겟팅을 한다 했을 때 한 살별로 또 나눠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매체죠. 네. 또 다른 단점을 좀 뽑아보자면 구매 의도 타겟팅이라는 게 있는데 구매 의도 타겟팅은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측정해서 이에 적합한 유저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타겟팅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레깅스 관련 캠페인을 하고 싶다 하면 2030 여성 중에서 일반 피트니스 관심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레깅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 그룹을 선정을 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형식인 거죠.
확실히 구매 의도 타겟팅을 하게 된다면 구매 전환율이나 구매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구매 의도 타겟팅은 3천만 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좀 폭넓고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맞아요. 구매 의도 타겟팅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타겟팅이 있잖아요. 상세 타겟팅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구매 의도 타겟팅이 있고 그래서 뭐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구매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만 노출되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너 광고의 단점이 난 이거 사기 싫은데 이 광고가 나한테 뜨네 이래서 잘못 클릭할 수도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 구매 의도 타겟팅을 통해서 그런 단점을 좀 줄이고 좀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나한테 딱 떴네 뭐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나 이거 요즘에 많이 검색하고 했는데 네이버 뉴스에 이 배너 광고 뜨네 이런 적이 뭐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매 의도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게 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 다른 거를 꼽아보자면 네이버 자체에서 광고가 진행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이 가능하고 구매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플랫폼 내에서 컨텐츠 노출과 최종 구매까지 가능해서 한 번에 구매 통로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 GAPA 광고를 보고 보통 이탈을 하는 고객님들도 무조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식품 업종 봤는데 맛있어 보여 하고 들어갔는데 뭐 모르고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중에 사야지 하고 나가는 이용자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그걸 기억해 놨다가 네이버에 그 제품명을 검색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네이버 검색 광고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은 그쪽으로도 유입이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랑도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GAPA 광고를 GAPA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년층 세대 분들한테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다른 연령대 분들도 좀 구매하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최적화되어 있기는 해서 그 본인이 그 판매하시는 그 물건이 304050이 많이 구매하신다 해서 SA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만 쇼핑 검색 파워링크만 진행하고 계셨다 하시면 이제 GAPA 광고 나 그거 잘 모르는데 라고만 넘기시지 마시고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GAPA를 진행을 하실 때 그래서 GAPA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팁 같은 거를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 한번 알려드리겠나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GAPA 활용 팁을 공유하자면 콘텐츠, 즉 소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많은 배너 광고 중에서 매력적인 광고가 눈에 띄고 그래야 클릭률이 더욱 올라가게 돼요. 특히 자사의 이미지와 클릭할 만한 요소가 잘 드러나야 되고 노출되는 커뮤니티 특성이나 연령대를 좀 더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소재를 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줄의 큰 후킹 문장이랑 적절한 이미지, 그에 맞는 배경 디자인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브랜딩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 신경을 써줘서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소재 A/B 테스트를 하면서 성과가 좋은 소재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솔직히 배너 광고라고 하면은 그냥 그 이미지가 딱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소재가 좀 약간 별로 소구점을 많이 반영하지 않고 뭐 음식을 배너 광고를 하는데 별로 맛 없어 보이는 사진을 소재로 이용한다든가 네. 이러면은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클릭률이 일단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은 그 효율도 잘 안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배너 광고면 솔직히 소재가 달아서 그래서 약간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한다. 뭐 지금 뭐 2+1 이벤트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 큼지막하게 뭐 2+1 이벤트 이렇게 일단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추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진들도 약간 예를 들면 뭐 인삼 같은 거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인삼 같은 거에서 광고를 할 때 그것도 중년층 분들이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광고를 할 때 진짜 근사하게 잘 꾸며놓은 소재가 있어요. 뭐 인삼을 근사하게 꾸며놓은 그런 소재가 있어요. 근데 뭐
그 농부님께서 그 들고 계시는 사진 네, 그런 네, 거 네. 그런 광고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검색을 하시면. 근데 그런 게 이걸 누가 들어가서 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사하고 예쁜 거보다는 약간 그런 그 농부님께서 직접 들고 계시는 걸로 신뢰성 이런 걸로 또 효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난 무조건 이게 좋을 것 같아 하고 그 소재로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것보다는 이거랑 병행하면서 소재 A/B 테스트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좀 많이 중요해요. 맞아요. 마냥 예쁘다고 좋은 소재는 아닌 것 같고 아까 그 말씀해주신 예시처럼 인삼의 뭔가 특성을 살려서 리얼한 농부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제 GFA 광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설명드린 것 같아서 네. 질문이 네, 들어와서요. 질문이 들어와서 네. 네. 그 네이버는 그 정유선님께서 질문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메타의 광고 라이브러리처럼 타사 광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네이버는 그 일단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 들어가시면은 다른 광고 그 나오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제가 그 진행했을 때 타사 광고를 확인할 수가 그 따로 확인할 수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그 타겟팅별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뉴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갱신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타사 광고를 확인하시려는 의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같은 경쟁 업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를 알려고 지금 그 타사 광고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그 업체의 소구점 뭐 여기는 뭐 가격 경쟁이 가능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좀 저렴하거나 아니면은 후킹성 있는 그런 이벤트 소재 이런 걸 쓴다든지 이게 유치가 가능해요. 사실 배너를 보지 않더라도 그 곳에 들어가서 여기 얼마인지 뭐 상세 페이지 보고 여기는 이 기능이 좀 최적화되어 있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타사랑 비교하면 좋기는 하지만 자사의 특성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서 네, 그 부분은 그 소구점을 우선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그 정유선님께 그 어떤 업종 지금 광고하고 계시는지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네, 우선 그러면은 진행하다가 네. 답변이 오면 또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GPA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ADN 광고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N은 GFA보다는 조금 낯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ADN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ADN은 네트워크 배너의 일종으로 저희 언론 기사에서 양옆에 뜨는 배너를 말합니다. ADN은 온사이트 마케팅이랑 오프사이트 마케팅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먼저 오프사이트 마케팅이 뭐냐라고 하면은 신규 유입을 위한 신규 유저 타겟팅, 키워드 타겟팅, 관심사 타겟팅으로 먼저 나뉘고 재방문 유도를 위해서 리타겟팅, 페이지 타겟팅 등으로 나뉘고 매출 향상은 장바구니 도달 유저 타겟팅, 빅쇼퍼 타겟팅, 충성 전환 고객 타겟팅 등으로 되게 많은 타겟팅이 나뉘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우선 이거 네.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네. 정유소님께서 B2B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B2B 업종에서 지금 배너 광고에 대해서 지금 좀 궁금하신 점이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 그 유입수를 극대화시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메타 광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왜냐면 이게 예산에 따라서 적절한 광고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광고가 있거든요. B2B 업종은 특히 더 그런 편이라서 혹시 지금 어떤 광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 좀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즉석에서 바로 답변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배너 광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기는 한데 뭐 다른 것도 관심 있으시면은 여쭤보셔도 됩니다. 맞아요. 아직 안 하고 계신다고 하시군요. 네. 그러면은 그 SA 쪽을 일단 가장 먼저 처음 광고를 집행하실 때 사실 제일 쉬워 보이고 하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집행하실 때 그거 먼저 일단 B2B 업종이다 보니까 보통 파워링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뭐 바로 처음부터 막 얼마 이렇게 쓰시지 아직 안 정하셨으면은 여기 저희 옆에 이렇게 네, 여기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SA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SA 먼저 진행을 하면서 DA도 같이 병행하면은 가장 좋은 저는 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B2B 업종은 저도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DA 광고만 진행하면 안 돼서 이 SA 광고랑 좀 같이 맞아요. 병행하는 느낌으로 확장하는 느낌으로 해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또 예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어떤 제품이고 뭐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들어보면은 들어보면은 것 좀 같아서. 상세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ADN 이어서 네,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약간 타겟팅이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신규 유저를 위한 타겟팅은 사이트 방문 이력이 없는 유저를 대상으로 광고 노출이 되고요. 키워드 타겟팅은 사용자의 검색 키워드와 매칭되는 광고를 노출시켜서 광고 효율 자체를 높여주는 타겟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 타겟팅은 광고주와 동일한 카테고리의 광고를 관심을 가진 유저를 대상으로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규 유입을 위한 타겟팅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재방문 유도를 위한 타겟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리타겟팅은 광고주 사이트를 방문한 후 이탈한 사용자를 다시 타겟팅해서 재방문 및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타겟팅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타겟팅은 홈페이지 내에서 특정 페이지, 주제별 페이지 방문자를 다시 리타겟팅하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재방문 유도를 위한 타겟팅이고 마지막으로 매출 상승을 위한 타겟팅이 있는데요. 매출 상승은 장바구니 유저 타겟팅, 빅쇼퍼 마케팅, 충성 전환 고객 마케팅 총 3가지예요. 장바구니 도달 유저 마케팅은 장바구니 단계에서 이탈한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가 노출이 되고 빅쇼퍼 타겟팅은 광고주나 동종 카테고리 사이트에서 전환을 발생시킨 고객 중에서 구매 비용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충성 전환 고객 타겟팅은 광고주나 동종 카테고리 사이트에서 전환을 발생시킨 빈도가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좀 뭔가 타겟팅이 매우 상세하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ADN은 특히 이미지나 텍스트, 타임 배너, 하이브리드, 네이티브 아니면 숏폼도 있고 GIF까지 좀 생성이 가능해서 다양한 맞아요. 캠페인이나 타겟팅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업종이 두루두루 쓰기에 좋은 매체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오프사이트 마케팅을 설명해 주신 건데 오프사이트 이 마케팅은 말 그대로 그 페이지 밖에서 지금 타겟팅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로 유입할 수 있게 다시 끌어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광고고요. 이제 그러면 온사이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온사이트 마케팅은 사이트에 유입된 고객을 분석하고 고객의 관심사 제품이나 콘텐츠를 노출시켜서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상품 페이지에 유입된 유저에게 빅데이터 기반으로 개인화 맞춤 상품을 노출시키는 것인데요. 이 다음 특정 페이지에 도달을 하게 되면 구매 유도 혹은 이벤트 등의 다양한 메시지를 노출시키는 배너를 노출시키면서 사이트 체류 시간을 증대시키고 결국 구매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트를 이탈하려는 순간 구매 확률이 높은 상품들을 재노출시켜서 사이트 이탈을 방지하고 상품의 재탐색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클로징 패널이라고 하는데 클로징 패널이 온사이트 마케팅의 좀 중점 요소라고 저는 생각할 만큼 클로징 패널을 잘 활용하면 좋은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저는 이 ADN 광고 중에서 제일 핵심은 이 온사이트 마케팅 중에서 네. 클로징 패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다들 아마 광고주님들께서 그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나가려고 하면은 뭐 지금 뭐 마감 몇 시간 뒤에 할인이 종료되는 게 있어요. 이래도 나가실 건가요? 뭐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딱 나가려고 하실 때 그때 그 이탈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진짜 나갈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탈률을 방지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가버리면 광고비 누수가 일어나는 거긴 하잖아요. 음.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 누수를 막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특징이 이게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는 분이 있고 자사몰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면 이게 클로징 패널이 안 돼요. 그래서 온사이트 마케팅이 좀 불가해가지고 이거는 자사몰이 있으신 분이 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저가 소비자 입장으로서 봐도 뭔가 마지막 기회 이런 클로징 패널이 좀 뜨면은 아무래도 혹하고 다시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이것들도 잘 활용하면 좋은 매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장바구니 아까 말씀드린 거 장바구니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네. 중요한 이유가 장바구니를 담고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이 지금 세일 중이에요. 그 뭐 고객님 뭐 저번에 장바구니에 담은 그 제품이 지금 10%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 담았던 거를 이제 한 번 더 좀 상기시켜 주는 거죠. 맞아요. 이거 담았었다 지금 할인이다 구매해라 이런 식으로 전환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GAPA랑 ADN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제 메타 광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메타 광고는 메타 광고는 이것도 DA 광고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 말은 즉슨 다른 광고도 저희가 다 뭐 소재 중요하다, 뭐 소재 A/B 테스트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DA 광고라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메타 광고도 똑같이 DA 광고처럼 소재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좀 다른 점은 메타 광고에서는 이미지 광고, 이미지로 광고도 할 수 있고 동영상으로도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광고를 한다 치면은 그 이미지를 통해서 좀 시각적인 자극을 좀 이끌 수 있죠. 좀 맛있게 보인다든지.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GAPA랑 ADN도 똑같이 이미지 광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메타 광고에서는 노출 지면이 좀 넓어요. 인스타, 페이스북 이용하시다가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뭐 ADN, GAPA는 좀 차지하는 지면이 좁은 반면에 메타 광고는 한 칸에 다 차지하는 만큼 노출 지면이 매우 좀 많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죠. 약간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메타 광고는 좀 네이티브하게 노출이 되잖아요. 피드에서 네.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스토리 네네. 이렇게 넘기다가 노출이 되는 형태도 있어서 좀 눈에 띄고 매력적이어야지 확실히 이거 광고네? 한번 봐볼까? 이런 요소가 조금 있어서 아무래도 좀 양질의 소재를 제작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 단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A/B 테스트는 일단 뭐 소재 A/B 테스트는 뭐 당연히 기본 값이긴 한데요. 네. 이 소재 A/B 테스트를 할 때도 어떻게 A/B 테스트를 할 건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밀키트다 하면은 밀키트에 여러 가지 소구점들이 있잖아요. 네. 소구점이 예를 들면 이거는 그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다른 뭐 B2B 이런 업종에도 다 같은데 소구점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 어필 아니면은 뭐 가격 강조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 중에서 하나만을 강조해야지 좀 독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연예인 누가 와서 맛있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맛을 어필하는 소재. 네. 아니면은 뭐 가격 강조. 뭐 지금 사면 뭐 50% 할인. 뭐 이런 문구들 많이 보셨잖아요. 광고할 네. 때. 네. 그래서 이 맛 어필에 대한 이 소재로 소재 A, B, C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거 세 개를 다 A/B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세 개들을 다 테스트를 하고 이 중에서 가장 괜찮은 소재 여기서 가장 괜찮은 거 뭐 A 뭐 이렇게 정하고 여기서는 이제 가격에 대한 소구점 이것도 소재 A, B, C 이 지금 사면 50% 할인은 소재 A에 해당되는 거겠죠. 뭐 B는 뭐 50%나 세일인데 이걸 안 산다고? 뭐 이런 소재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소재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게 잘 팔릴지 몰라요. 어떤 게 더 소비자님들이 더 혹하시고 더 많이 눈에 들어오고 이런 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메타 광고가 이것도 약간 타겟팅이 좀 가능해요. 맞아요. 타겟팅이 뭐 날씨 타겟팅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점점 추가되고 있기는 한데 뭐 비 오는 날 안 오는 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네. 왜냐면 비 오는 날에 사람들이 좀 안 나가잖아요, 밖에. 그러다 보니까 안에 그 실내에 있어서 핸드폰을 좀 많이 하고 그날 좀 광고 성과가 저도 좀 높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타겟팅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셔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좀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 그럼 효율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메타 광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타겟팅을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조금 넓게 타겟팅을 잡고 먼저 광고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날짜, 시간대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서 각자 좀 특성에 맞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타겟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타겟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그 니즈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특정 이용자분들에게만 노출되도록 하면서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연령층 타겟팅도 가능하니까 네. 연령층 타겟팅별로 뭐 30, 40대 분들한테는 그 중년층 분들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예의 바른 뭐 그 문구나 뭐 그런 걸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렇죠. 그리고 또 막 20대 뭐 너무 최근 유행 멘트나 밈을 네네. 사용하면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예의 바른 문구. 네, 그리고 20대 뭐 분들한테는 뭐 약간 음슴체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좀 편안하게 이걸 다가가도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하면은 약간 친근감 유발 맞아요. 이런 식으로 눈길이 가고 음,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약간 좀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사라지잖아요. 거부감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별로 소재를 또 제작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이런 별로 또 저는 이렇게 나눈 다음에 또 A, B, C 제작하고 이렇게 나누고 또 A, B, C 제작하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구점 별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또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제작을 하는데 이제 여기 중에서도 타겟팅 방법이 구체적인 뭐 캠페인 타겟팅 캠페인이 많잖아요. 네. 캠페인별로 타겟팅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그래서 예산 투자를 좀 마케팅마다 다르게 예산 투자를 해요. 보통 네. 뭐 전환 캠페인, 뭐 트래픽 캠페인 뭐 이렇게 등이 있는데 네. 저는 집행할 때 일단 트래픽 캠페인의 경우에는 이거는 말 그대로 트래픽을 좀 증가시키기 위한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유입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DA 광고의 장점, DA 광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트래픽 캠페인으로 네. 처음에 진행할 때는 아예 메타 광고를 진행해 보신 적이 없다, 픽셀이 안 깔려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좀 모수를 쌓아야 되니까 맞아요. 이 트래픽 캠페인으로 뭐 전체 예산의 뭐 20% 네.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뭐 이 정도 치고 이 20%로 트래픽 캠페인을 돌리면서 유입을 최적화 시키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재별로 네. 뭐 소재 A, B, C 중에 뭐 어떤 게 뭐 클릭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많이 클릭되었고 뭐 어떤 게 더 반응도가 높고 그 말은즉슨 이게 좀 반응이 좋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 이 트래픽 캠페인 20%를 사용한 이 소재 A, B, C 중에서 가장 반응이 우수한 소재를 골라서 이걸로 전환 캠페인을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환 캠페인으로 이제 예산 80% 이걸로 이제 매출 극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전환 캠페인으로는 이제 타겟팅 방법이 뭐 논 타겟팅이나 맞춤 타겟팅, 유사 타겟팅. 뭐 유사 타겟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논 타겟팅, 그 맞춤 타겟팅, 유사 타겟팅은 그 맞춤 타겟팅은 유사 타겟팅의 유사 타겟팅이 맞춤 타겟팅의 확장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사 타겟팅은 맞춤 타겟팅은 말 그대로 그냥 그 맞춤형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유사 타겟팅은 이렇게만 진행하면 너무 모수가 작으니까 좀 광범위하게 좀 그 늘린 거예요, 범위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 안 드린 이유가 요즘에 논 타겟팅이 좀 뜨고 있기도 해서 논 타겟팅이 그냥 타겟을 안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요즘에 효율이 이게 좀 잘 나오긴 해요. 논 타겟팅이. 그래서 처음부터 타겟팅을 무조건 해야지 라고 맞춤 타겟팅이랑 유사 타겟팅에만 집중을 하시면 네. 정작 논 타겟팅으로 돌리면 더 잘 나올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만 이용하신다 이러면 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A/B 테스트를 통한 이 정한 소재로 이제 논 타겟팅, 맞춤 타겟팅, 유사 타겟팅을 병행해서 좀 효율적인 걸 좀 사용하시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캠페인도 트래핑 캠페인만 하지 말고 전환 캠페인을 병행한다든지, 그리고 타겟팅도 뭐 논 타겟팅이나 맞춤 타겟팅 하나만 하기보다는 다른 타겟팅도 병행해서 좀 그렇게 광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네. 논 타겟팅이 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아무래도 네네. 머신러닝 기반으로 타겟팅 해주는 거는 다른 아예 타겟팅이 다른 종류가 있고요. 그 논 타겟팅이 잘 나오는 이유 궁금하실 거예요. 왜 타겟팅 안 하는데 더 잘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맞춤 타겟팅 그리고 유사 타겟팅이 그 사람들의 관심도나 뭐 행동 이런 걸 분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논 타겟팅은 말 그대로 그냥 약간 그 이런 거 없이 그냥 진행시키는 건데 저희가 맞춤 타겟팅, 유사 타겟팅만 진행하게 되면은 그 똑같은 유저들에게만 좀 진행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심 없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보면은 좀 관심이 가고. 근데 이게 제가 논 타겟팅이 더 나온다고 더 효율적이라고 그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요즘에 논 타겟팅이 더 잘 나올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무조건 이것만 효율적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것도 업종마다 다르고 좀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요. 어떤 맞아요. 거는 논 타겟팅이 무조건 나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무조건 맞춤 타겟팅으로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 업종별로 달라서 이거는 저희한테 상담 요청 한번 해주시면은 네.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곧 라이브 종료여가지고 시간이 좀 네네. 다 돼가지고. 네, 그 여기 이 옆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A 광고 말고도 저희가 다른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우선 지금까지 DA 광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네. 네,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좋은 주제로 라이브 종종 찾아올 테니까 저희 건소영 마케터랑 네, 한계태 마케터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